직경이 2m인 사이클론에서 외부 선해류의 내측 반경이 0.5m, 외측 반경이 0.70m이며 장치의 중심에서 반경 0.6m인 곳으로 유입된 입자의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함진가스량은 1.5m 세제곱퍼세크가 된다. 자, 이때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속도 V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R 곱하기 W ln R1분의 R2가 되겠고, 이때 위에 유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W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외측 반경에서 내측 반경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W 값은 외측 반경 0.70에서 0.5 내측 반경을 뺀 값으로서 0.2m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Q 값은 함진가스량이기 때문에 1.5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R 값은 무엇이냐면 0.6이 들어가는데 장치의 중심에서의 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6 곱하기 0.2가 되겠고, 이때 R1과 R2 값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때 R1 값은 무엇이냐면 내측 반경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0.7은 외측 반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5분의 0.7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37.1502 m/s라는 값이 되겠고,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입자의 속도는 몇이 된다? 소수점 둘째 자리인 37.15 m/s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mm의 직경인 관에 공기가 통과하고 있는데 1atm 20도씨에서 공기의 동점성 계수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m/s이고 레이놀즈 수가 3만이라고 했을 때 관로의 풍속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레이놀즈 수 공식 정말 중요하죠. 레이놀즈 수 공식은 동점성 계수일 때 동점성 계수 누분의 D 곱하기 V가 되겠죠. 자, 이때 누는 동점성 계수, D는 직경, 이때 V는 관로의 풍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 풍속에 대한 걸 빼고 우리가 레이놀즈 수와 누 값은 나와 있기 때문에 직경만 한번 미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D는 지금 몇으로 주어져 있다? 50 밀리미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단위 환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면 10의 세제곱 밀리미터는 1m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0.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 값으로 식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면 관로의 풍속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때 직경분의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 곱하기 동점성 계수 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D 값은 0.05가 되고 레이놀즈 수는 3만, 그 다음에 곱하기 동점성 계수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9m/s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9m/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2를 1000ppm 함유한 가스가 유동층 연소로에서 1000m 세제곱퍼 아워로 배출될 때 이를 석회석으로 처리할 경우 필요한 탄산칼슘의 양 kg/h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고, 이때 칼슘퍼 황의 비가 4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반응비가 바로 주어지죠. 자, 그래서 SO2는 1대4로 반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4 CaCO3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SO2는 부피비로 봤을 때 22.4 Sm 세제곱이라 볼 수 있겠고, 이때 무게값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4 곱하기 탄산칼륨의 분자량은 100이 되겠죠. 100k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O2의 발생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SO2의 발생량. 자, 그럼 어떻게 구한다? 먼저 1000ppm이기 때문에 1000ppm 먼저 적어주도록 하면 1000ppm으로 본다면 ml/m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우리가 1000m 세제곱퍼 아워였기 때문에 1000m 세제곱퍼 아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단위 환산을 진행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기압 25도씨이기 때문에 25도씨에 대한 것만 환산을 해주도록 하면 273 플러스 25분의 273이 되겠고, 이때 단위 환산만 진행해 주면 되겠죠. 10의 6제곱 ml분의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몇이 되냐면 9.1611 Sm 세제곱퍼 아워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몰에 대한 부피비는 표준 상태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실제 상태에 대한 부피를 실제 상태에서
표준 상태로 바꿔준 것입니다. 자, SO2의 발생량을 구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곱하면 바로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X값은 몇이 나오냐면 163.5911 kg/h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게 되면 163.59 kg/h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와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로서 흡수액의 구비 조건을 적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가지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흡수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휘발성이 작아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치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부식성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높은 흡수율과 범람을 줄이기 위해서 점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점도는 낮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빙점과 가격은 마찬가지로 작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다?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비슷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4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집진장치에서 집진극의 직경이 몇이다? 12cm, 길이가 2m로 주어져 있고, 배출가스의 유속이 1m/s이고 먼지의 겉보기 이동 속도가 10cm/s일 때 집진장치의 실제 집진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 공식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다? 식 이타 퍼센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자연상수 2에 마이너스 Q분의 면적 곱하기 겉보기 이동속도, 그 다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각각의 인자들을 한 번씩 구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면적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집진장치는 어떻게 생겼죠? 지금 그림을 한번 가볍게 그려보면, 자, 원통형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펼쳐보면 이렇게 원이 있고 이쪽에 집진 면적이 있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면적을 구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면적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해당 부분의 높이, 자, 그래서 길이 L이 되겠고, 이쪽 부분은 뭐가 되냐면 원주자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파이 D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파이 DL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D 값은 몇으로 줘있냐면 12cm이기 때문에 미터로 바꾸면 0.12m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12m 곱하기 길이 2m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몇이 된다? 0.7540 미터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겉보기 이동 속도도 미터 단위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겉보기 이동 속도가 10cm/s로 주어져 있고, 자, 이때 100cm에서 미터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몇이 된다? 0.1m/s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량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유량 Q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식인 Q는 AV 공식을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단면적은 원형 부분에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제곱, 즉 4분의 파이 D값이 몇이었냐면 직경이 12cm이므로 마찬가지로 0.12의 제곱이 되겠고, 그때의 유속은 1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0.0113 미터 세제곱퍼세크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진 효율은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유량값은 3번의 0.0113, 그 다음에 면적값은 1번 0.7540 곱하기 0.1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된다면 99.8735가 되겠죠. 8735가 되겠습니다. 35%.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한다면 99.87%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99.87이 되겠네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을 완전 연소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고, 과잉 공기는 10%, 연소 후의 압력은 1atm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연소 반응식 질소가 포함된 것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그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가 없는 상태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탄 CH4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뭐가 나온다?
1개 이산화탄소와 2개 H2O가 나오게 되겠고, 이때 산소 값을 보도록 하면 2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한다? 2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과잉 공기가 1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값에 뭘 곱한다? 1.1을 곱해준 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메탄 플러스 2.2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은 그대로 반응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0.2만큼의 산소가 나오게 되겠죠. 과잉 공기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질소를 포함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질소는 항상 산소 대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에서 발생하는 것에 3.76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3.76을 곱한 값으로 다시 추가를 해준다면 어떻게 된다? 메탄 플러스 2.2 O2 플러스 곱하게 되면 8.272 질소가 추가되겠고, 마찬가지로 뒤쪽을 계산하도록 하면, 자, 플러스가 아니라 반응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2개 H2O, 그 다음에 0.2개의 산소와 그 다음에 8.272의 질소가 발생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증기의 부분 압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해야 될 게 가스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론 공기량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자, 이론 공기량 어떻게 구한다? 이론 산소량 나누기 0.21. 이론 산소량으로 봤을 땐 과잉 공기 값을 뺀 가장 위쪽에 있는 완전연소식을 활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론 산소량 값이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공기량은 몇이 된다? 9.5238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고, 이때 두 번째 이것을 활용해서 가스 값을 계산해 주도록 하면 과잉 공기가 1.1이었고 마이너스 0.1 곱하기 9.5238,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1만큼 발생, 그 다음에 물이 얼만큼 발생? 2만큼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몇이 된다? 11.476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수증기의 부분 압력은 전체적인 가스량 분의 뭐가 된다? H2의 생성량, 그 다음에 곱하기 760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분압을 구해주도록 하면 11.4762분의 H2O는 2만큼 발생됐었고, 그 다음에 76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하게 되면 132.4480mm Hg. 자, 그 다음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게 되면 132.45mm Hg가 된다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풀어낸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번에 대해서는. 하지만 나번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풀 수 있구나 라는 걸 정리해주면 되겠죠.